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30번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30번을 해설하겠습니다.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는데 답은 5번이에요. 답은 5번인데 저 5번 설명 드리고 나머지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5번에 가보자. 자, 5번 봅시다. 자, 5번에 보면은 답 체크하고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자, 이게 여기가 중요해. 여기 온다 평강표 언더라인 그사. 자, 특별한 사정이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자, 요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수사기관에 소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성한 진술조서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 요 말은 틀린 거고,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 특별한 사정 없이 수사기관에 불러갖고 진술조서를 또 피고인에 대해서 작성하는 경우 있잖아요. 피고인이 동의를 해야 돼. 그래야 그걸 증거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피고인이 자기에게 불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 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알아는 두십시오. 이게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고쳐 놓으십시오.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나머지도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자고. 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 자, 중요한 건 뭐다? 상대방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강연이나 토론 발표 같은 경우 일방은 듣고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강의 같은 거. 자, 이런 경우에 이것도 역시 뭐다? 대상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예, 동그라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기서 말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라는 것은, 그죠? 서로 상대방이 주고받고 말을 갖다가 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일방적으로 한 명이 말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강의 같은 거, 강연 같은 거, 토론 발표 이런 것도 역시 뭐다? 대화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2번에 가서 한번 보자. 2번에 봅시다. 2번.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212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 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에 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여기까지 끊어보자.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공소 제기가 된 법원을 수소법원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수소법원 이외에 땡뚱한 엉뚱한 판사에게 가갖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갖고 어떻게 압수수색을 한다면은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소를 맡은 그 법원을 수소법원이라고 하는데, 그 수소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엉뚱한 남모르는 어떤 땡뚱한 판사한테 가갖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갖고 그 압수수색을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절차라는 거야. 절차 위반이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수소법원 이외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받은 영장으로는 압수수색 해봤자 그거 뭐예요? 그것은 증거 능력이 없죠. 절차 위반,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추궁하여, 자,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법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못 봤다, 안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봤다, 똑똑히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번복을 시켰어요.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바로 증거 능력이 없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지문에서는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추궁해서, 중요한 거는 뭐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이라는 거야. 불리한 증언이 아니라 유리한 증언을 추궁해서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거 있죠. 이 경우에 그죠?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어쨌든 일방적으로 불러다가 그 내용을 갖다가 번복시키는 이러한 방식으로 만약에 취조를 했다고 한다면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비슷한 원리에서 동그라미 4번도 한번 보자고.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유증죄의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법정에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번복 진술을 받아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이미 증언을 공판기일에 마쳤단 말이에요. 그 증인이. 그런데 검사가 딱 보니까 이 새끼가 아무래도 이거 위증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위증죄로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그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을 갖다가 막 추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꾼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범행 사실을 못 봤다 했는데 봤다라든지 어쨌든 그 증언의 내용을 갖다가 뒤바꾸는 내용이죠. 이런 경우에 진술을 뒤바꾸는 그러니까 뒤바꾸는 진술을 받아낸 경우에 그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일단 피고인이 아까 보셨겠지만은 그렇죠. 뭐예요?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그렇죠. 3번, 4번, 5번 전부 다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답에서 살펴보자면은 5번에 한번 가보자고. 아까 전에 정답했던 거 그죠? 5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안 하는 게 좋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왜 수사기관에서 또 불러갖고 왜 조서를 꾸미냐 이거야. 그죠? 어쨌든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갖고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고쳐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어쨌든 최대한 부지런히 해서 경찰대학교 문제 다 해설을 해드리려고요. 고생 많았습니다.